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59페이지 정도 있나요? 페이지. 그래도 있죠. 예전에 보면 이게 책이 이제 두 권이 하나로 돼 있어요. 자동 제어하고 안전장치 정비가 하나로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돼 있었는데 지금 분리가 됐어요. 가용전 용융막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용전 용융막에 근데 이게 냉동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용융점이 낮은 금속 이게 합금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가용전이 녹아서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는 게 바로 가용전 용융막입니다. 자, 보일러에서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하냐면은 가령 여러분들 이제 석탄떼기 보일러 있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노통 보면은 상부 쪽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설치를 합니다. 네. 이게 가용전이고요. 자, 그래서 노통 상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노통에 보면 이제 연소실이죠. 자, 이때 보일러 수위가 저수위가 됩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은 자,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죠? 안전저수 이하가 되면은 그죠? 과열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저수위가 되었을 때 안전저수 이하로 내려가면은 자, 과열에 의해서 자, 이 가용전 보면은 이 플러그 가용마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용마개가 녹아서 전열면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열면이 과열되지 않도록 이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이 이쪽 가용전이 녹아서 안쪽 연소실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로 이런 석탄떼기 보일러에서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석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열됐다고 해서 바로 연료공업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있는 연료가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열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소실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식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자, 물이 들어가면 이제 순간적으로 석탄이 이제 식으면서 진기가 확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삐 하고 보면은 자, 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나에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열면이 과열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석탄떼기 보일러에 주로 이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좀 보기가 좀 어렵죠. 네. 자, 납이나 자, 주석이 이제 합금입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불과 이제 한 200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열돼서 200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가용전이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자, 보기가 좀 힘듭니다. 옛날에 이제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면은 가용전인데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검정색 부분 있죠. 여기만 자, 보면 합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과 주석의 합금. 여기가 이제 녹으면은 자, 이 안에 있는 가용마개가 이제 쏙 빠지면서 물이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납이나 주석처럼 자, 녹는 점 또는 용융점이 보면 낮은 금속의 합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구리, 자, 이 보면은 재료, 합금 재료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구리는? 그렇죠. 구리는 이제 첨도가 높습니다. 녹는 점이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이번에는 화형 검출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형 검출기. 자, 이 화형 검출기는 자, 화형을 감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화형 검출기 보면은 보통 불착화나 실화 시 자, 인터럽션을 보내죠. 이 인터럽션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불착화 인터럽션이죠. 그래서 그 신호를 전자밸브로 보내면은 연료 공급이 차단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화형 검출기에 보면은 종류가 있었죠. 자, 세 가지 뭐가 있죠?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형 검출기, 자, 보일러 버너 쪽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착화 신호가 이제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 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감지한다. 그래서 착화 신호가 이제 감지했다는 것은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불이 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불이 쉽게 꺼졌다든지 제대로 불이 붙지 않는다든지 자, 이런 거를 감시하는 겁니다. 또 보일러 이제 연소 중에 보면은 갑자기 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 보일러 버너 있는 불이 꺼지는 것을 실화라고 하죠. 그래서 불착거나 실화 시 이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화가 발생하면은 경보를 발하고 연료 공급을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불착과 인터럽 신호를 전자밸브로 보내면은 전자밸브는 어떠한 인터럽 신호라도 전달받게 되면은 하는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연료 공급의 차단이지. 자, 그러면 이 화형 검출기 이제 종류 한번 보죠. 첫 번째는 플레임 아이입니다. 자, 플레임 아이는 아이가 여러분들 눈이죠. 플레임은 이제 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화염이 발생하면은 빛이 발생하죠. 이거를 감지하는 게 플레임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염 불꽃에서 방사되는 빛, 자, 이거를 광전광 여기서 이제 흡수 또는 인식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염의 존재 연구를 자, 검출하는 광학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광학적인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류로 보면은 뭐 광전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PBS 셀, 황화 낫셀이라든지 황화 카드뮴 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자, 주의 번호 주의에 윈드박스 상단에 자, 설치를 하고요. 플레임 I 주의 온도는 60도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레임 I고 지금 여기 번호가 있는데 번호 주위에 이렇게 둥그런 부분들이 이제 윈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윈드박스 보면은 상단 또는 이제 번호 쪽에다가 이렇게 플레임 I를 이렇게 끼워서 보면은 화염 상태를 보면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플레임 I가 제대로 이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플레임 I에 보면 뭐 끄름이 묻었다든지 그러면은 제대로 보면 빛을 감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빼서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천으로 한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윈드박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윈드박스. 자, 이거 윈드박스를 가리켜서 이제 무슨 장치라고 하죠? 화염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쵸, 오염장치. 그래서 이제 최근 여러분들 외부평가에서도 이제 오염장치의 역할을 뭐 세 가지 쓰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오염장치 보면 종류가 뭐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윈드박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염기. 예. 이 보염기를 스테빌라이저. 자, 그 다음에 컨버스터.
자, 그럼 네 번째는 여러분 그죠? 버너 타일이 있죠. 자, 역할. 자, 역할 기능. 한번 윈드박스는 연료와 공기 혼합을 촉진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연료와 보면은 공기가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형기. 자, 화염을 이제 보호하는 보형기인데 이 스테빌라이저는 한마디로 이제 연소를 안정시킵니다. 자, 컴버스터는 화염을 안정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너 타임. 이거는 화염의 형상을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형장치의 종류를 쓰라고 하면은 윈드박스, 뭐 스테빌라이저, 컨버스터, 버너 타일을 쓰면 되고, 만약에 역할이나 뭐 기능을 쓰시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플레임 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임 로드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화염이 있으면은 이 화염이 보면 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이온 상태 이제 화염인데, 자, 여기 이제 전기를 보내서 전기가 통과하면은 불꽃 통과하면은 화염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전기를 보냈는데 자, 화염 전기를 통과하지 못해. 그러면은 화염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염 이온 상태인데 이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화염 중에 전극을 측정해서 화염의 존재 여부를 검출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적인 기술입니다. 자, 주로 버너에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점화 장치에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자, 단점으로는 자, 전극봉이 화염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면은 뭐 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착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상 여부를 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데 뭐 껌댕이나 이런 것들이 부착이 돼 있다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주고 소재를 해줘야 되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가스보일러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가스보일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유류라고 해서 이제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주로 이제 근데 사용 용도로 보면은 이런 플레임 로드는 가스보일러, 그리고 이제 액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 아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거를 또 번갈아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형판이고, 여기에 보면은 플레임 보면은 로드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염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제 전기를 보내서 화염의 유무를 감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텝 스위치입니다. 자, 스텝 스위치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발열, 열을 감지해서 보면은 화염의 유무를 감지하는데, 대신 설치 위치가 버너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보면은 약간 연도 쪽,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연소가스가 보면은 연소실에 있다가 바로 이제 연도로 나오죠. 연도 직전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소가스가 보면 연소가 돼서 연소가스가 연도로 나와야지 그 열이 전달이 되죠.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버너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바이메탈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보통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면은 어떤 금속인데,
이 금속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열에 의해서 휘어지는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두 장을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이 바이메탈이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은 자, 바이메탈이 보면 늘어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온도가 높을 때는 자, 열에 의해서 뭐 수축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고 온도가 낮을 때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접점이 붙고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바이메탈이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평소에는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자, 만약에 열이 바이메탈을 통과하면 바이메탈이 열에 의해서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접점이 딱 붙는 거죠. 스위치가 딱 붙으니까 자, 여러분들 착화가 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도 쪽에 바이메탈식 감열 장치, 열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걸 측정해서 화염의 여부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적 성질, 그래서 이제 발열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보일러에 연도, 입구 측에 이제 설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소실에서 나오면 연도가 나오죠. 여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은 버너 쪽에 있으면 바로바로 불 붙으면 바로바로 검지가 되는데 얘는 연소가 돼서 연소가스로 나가서 연도로 열이 방출돼야지만이 그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하고요. 대용량 보일러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자, 이게 스텝 스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화염 검출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령 여러분들 보면은 화염 검출기의 종류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텝 스위치를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감지하는 뭐 연소할 때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가 그러면은 플레임 I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광학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은 빛을 감지하고 발광 현상을 감지하고요. 플레임 로드는 뭐 이온화 현상 또는 전기 전도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스위치는 발열을 이용하는데 바이메탈이 이거를 감지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방풍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풍문. 자, 뭐 익스플로전 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풍문은 아까 안전 밸브하고는 다르죠. 안전 밸브는 보일러 본체 내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보일러 본체가 이제 파손되는 걸 방지한다면은 이 방풍문은 연소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소실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미연소 가스, 자, 연소되지 않은 연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연소실에 만약에 체류하고 있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다시 자, 보일러 가동을 하기 위해서 연료가 공급되면서 점화를 하게 되면은 자, 미연소 가스가 그러면 연소실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폭발된 압력을 자,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 뭐였죠? 방지. 미연소 가스 폭발 방지. 그죠? 프리퍼즈와 포스트 퍼즈. 보일러 가동 전에 논에 연소실을 환기시키면은 자, 프리퍼즈. 그리고 자, 보면 실화나 또는 보일러 소화 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소실을 보면 환기시키는 것을 포스트 퍼즈라고 했죠. 자, 이거는 이제 프리퍼즈와 포스트 퍼즈는 자, 미리 보면은 미연소 가스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이라면은 미연소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폭발 압력을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그죠 연소실이 보면 파손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방풍문이죠. 자, 이때 폭발 압력을 안전하게 이제 외부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일러 후면이라든지 아니면 후면 쪽에 보면 측면 쪽에 이 방풍문을 설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단 끝쪽에 있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종류는 이렇게 스프링식 그리고 이제 스윙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차이점을 보면은 스프링식은 밀폐식이고요. 스윙식은 개방식입니다. 개방식. 자, 그래서 스윙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이 있어가지고 열렸다 그냥 바로 닫혀요. 예, 근데 스프링형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장력으로 이렇게 쭉 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압력이 걸렸을 때만 스프링을 밀고 열리고 다시 압력이 해소되면은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보면은 또 스프링식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원바를 빙 돌려서 스프링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에 연수실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렇게 프리퍼지와 자, 포스트 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연수 가스가 이제 폭발했다. 그 폭발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서 연수실이 파손되는 걸 방지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방폭물. 자, 이 논의 폭발, 미연소 가스에 의한 논의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 방지하는 조치로는 프리퍼지와 포스트퍼지로 봐주시면 되지. 그래서 자, 가동전 또는 점화 전에 미리 환기하면은 프리퍼지. 자, 소화 후 또는 실화 후에 자, 논해를 환기하면은 포스트퍼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기가 이루어져야지 미연에 이연소 가스 같은 거를 자, 연소실에서 보면은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리퍼지나 포스트퍼지 이거는 스케줄 제어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프로텍터 릴레이라고 해서 자, 연소 이제 자동 제어 장치 보면은 이게 차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여러분들 뭐 운전 가동을 이제 누르면은 이때 먼저 프리퍼지부터 딱 행하죠. 그러니까 이 스케줄 순서대로 보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연소 가스의 폭발에 대한 방지법, 또 폭발됐을 때 어떤 장치가 이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이제 정비 요령 한번 보죠. 그래서 안전밸브 및 릴리프 밸브 한번 보죠. 자, 위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안전밸브 분해조리 연습해봤죠. 그리고 릴리프 밸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는 똑같은데 보통 이 기체, 진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안전밸브고 액체용으로 사용하는 게 보면 릴리프 밸브입니다. 또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은 안전밸브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스프링의 장력이죠. 이거를 임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조절할 수 없도록 탭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고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는 액체용인데 이건 작업자가 너트를 조정해 스프링 장력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면 약간 봉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검사 직전이나, 그래서 안전검사라고 하면은 이런 계획사용 안전검사가 있었죠. 네. 직전이나 보일러 정비 시에 반드시 분해해서 정비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분해해서 안전밸브, 릴밸브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안에 보면은 뭐
이런 스텝 이런 게 보면은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스프링 장력 이상이 없는지. 자, 그리고 안전 밸브에 보면은 이 구조로 여러분들 한번 봤을 때, 자, 디스크 있죠. 이 디스크가 보면은, 자, 제대로 보면은 밸브를 닫고 있는지, 만약에 이물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디스크가 닫히는 데 이상이 있는지, 또 스텝 보면 디스크를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지, 또 스프링 이런 것 등이 보면은 장력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 등을 살펴보는 거죠. 이제 분해 정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디스크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해줘야죠. 자, 안전 밸브가 이제 작동할 때는 토출한 압력을 지시 압력으로 읽고 설정 압력이 작동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자, 안전 밸브도 옆에 보면은 압력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압력계를 주시하면서 압력계가 보면 설정한 압력에서 이제 분출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안전 밸브에서 증기가 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누설을 없애기 위해서 스프링식 안전 밸브의 스프링을 조이거나 지렛대식 안전 밸브의 추를 소정 이상의 하중을 가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누설이 있다고 해서 스프링을 뭐 조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스프링 위에 보면 너트를 조정을 한다는 거죠. 또, 자, 이 지렛대식 안전 밸브 보면은, 자, 지렛대 뒤에 보면 추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무거운 추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용 레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움직여서 밸브의 맞춤이, 밸브가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맞춤 부분이 보면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증기나 이런 것들이 새는 것이 멈추지 않을 때는 사용을 정지하고 분해 정비를 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증기가 누설되는지 이런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한번 보죠. 밸브가 설정 압력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험용 레버가 있으면 이것을 움직여서, 자, 토출한 후 다시 설정 압력이 토출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뭐 고착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험용 레버를 당겨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보통 시험할 때, 자, 여러분 최고 사용 압력이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시험해 본다고 했죠? 75%. 네. 그래서 설정 압력에서 반드시 토출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자, 보일러 사용을 정지하고 분해 정비를 해야죠. 그리고 안전 밸브에는 압력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안전 밸브가 제대로 안 열린다고 해서 두드리거나 충격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전문가가 아니면은 분해 조정이 곤란한 특수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 밸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어봐서 알겠지만 구조가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안에 이제 뭐 청소라든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재조립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특수 안전 밸브가 있으면은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자, 분해 조정이 이제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정기적으로 제조업체 정비 의뢰를 맡겨서 시험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능이 이상 없는지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 밸브와 릴리프 밸브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안전 밸브 설정된 압력 이상에서만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인이 돼 있고, 보면은 설치될 때부터 이제 봉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립 시 제조 공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봉인되어 있는 캡 열면은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너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스프링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장력을 함부로 보면은 여러분 조절할 수 없게끔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릴리프 밸브입니다. 자, 설정된 압력으로 이제 작동되는 건 똑같지만은 사용자가 압력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 밸브와 릴리프 밸브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구조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보일러 이제 본체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수행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안전장치 이제 정비할 때, 자, 먼저 순서대로 이제 정비를 하는데, 첫 번째, 안전밸브의 이제 점검 및 정비입니다. 네. 안전밸브의 이상이 없는지 정비나 정비를 통해서, 자, 증기가 이제 누설된다든지, 또는 작동 압력을 이제 확인해서, 자, 보면 설정된 압력에서 정확하게 분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위 제어 장치의 이제 점검 및 정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위 제어 장치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뭐 고조 수위의 경보기 이런 것들도 수위 제어 장치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급수에 보면은 압력이라든지, 자, 유량 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급수의 압력이 적당한지, 또 유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적당해서 보일러 이제 수위가 이제 맞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없으면은, 자, 종합 시운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제어 장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여부를 한눈에 보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전밸브의 고장 정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증기의 누설을 이제 정비하는 겁니다. 자, 안전밸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증기가 누설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증기가 이제 누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전밸브를 통해서 증기가 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밸브 디스크. 자, 디스크가 이제 밸브를 시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춤이 나쁜 경우에는 맞춤 상태를 조정한다. 자, 그래서 밸브 시트와 그다음에 밸브 디스크 이게 뚜껑처럼 딱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증기가 누설된다 그러면은 맞춤이 이제 정확하게 됐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밸브 디스크와 밸브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아무리 디스크와 보면은 시트가 밸브 시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물질이 끼어버리면은 그 부분에 밀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기가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이제 확인하고, 이물질이 확인되면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밸브 봉입니다. 이 밸브 봉이 보면은 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링이 끼워져 있는 긴 봉 같은 게 있었죠. 이거를 스템이라고 하는데, 또는 밸브 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심을 벗어나서 밸브를 누르는 힘이 불균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밸브 디스크 안에 보면은 가운데 홈이 파여져 있어요. 여기에 밸브 봉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디스크를 중앙에다 딱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러면은, 자, 디스크를 제대로 보면은 눌러 닫을 수가 없겠죠. 때문에 힘이 이제 불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분해해서
다시 정확하게 이제 재조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안전밸브의 작동 불능 정비입니다. 안전밸브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 자, 탄력이 보면 강하거나 또는 하중이 과다할 경우 적절한 스프링으로 교체한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보면은 자, 누르는 힘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프링에 보면 탄력, 탄성이 보면은 뭐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하중을 누를 때 이럴 때 보면은 스프링이 이제 장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자, 밸브 시트 구경이나 밸브 각의 사이 틈이 비교적 적고요. 네. 또 열팽창 등의 이 밸브의 각이 밀착한 경우에는 자, 시트와의 틈을 조정한다.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밸브 시트와 보면은 이런 밸브 사이에 틈이 적어서 이게 뭐 밀착이 된다든지 또는 팽창 등에 의해서 밸브 각이 밀착돼서 네, 시트와 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완전히 보면은 꽉 눌러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제 유격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밀착돼서 달라붙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압력이 가하더라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밸브 시트에 이제 구경이나 밸브 각 사이에 틈이 많고 틈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틈이 너무 없어서 꽉 밀착될 수도 있고 틈이 너무 많으면은 밀착이 돼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밸브의 각이 휘둘리고 고착된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밸브를 보면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가 안전 밸브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이제 안전 밸브의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부터 한번 보면은 캡이 있고요. 자, 캡 아래쪽에는 여러분들 이제 로크 너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 조절 나사가 보면은 나사 가 있고 보면은 이걸 통해서 조절 나사가 이제 뭐 토크 너트를 통해서 이걸로 보면은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이제 스프링이 있고 그 스프링 사이에는 밸브 대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부나 하부에 이제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스크나 이런 거에 보면은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크의 역할은 보면은 밸브 시트를 딱 밀착돼서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몸통이 있는데 이 몸통 바디는 볼로에 이제 연결을 하는데 보통 이 아랫부분이나 측면 부분에 보면은 뭐 토출이나 아니면은 흡입 부분 같은 경우는 플랜지식으로 돼 있어서 볼로 본체에다 직접 수직으로 세워서 여러분 가스켓을 끼우고 결합해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식 안전 밸브의 조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 안전 밸브는 스프링식이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했죠. 법적으로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스프링식 안전 밸브 하나 이상은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한번 보면은 스프링식 안전 밸브. 자, 분출 압력은 하나일 때는 최고 사용 어느 압력에 분출되도록 되어 있죠? 최고 사용 압력 2야. 나머지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에 그쵸 1.03배에서 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셔도 돼요. 자, 미리 스프링 이거를
자, 정해진 물고보다 약간 헐겁게 좀 조여놓는다. 그러면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징계, 분출을 기다려서 자, 스프링을 조금씩 조인다. 네. 다시 압력이 상승하고 분출될 때마다 압력계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조인다. 자, 이것을 반복해서 소정의 압력으로 조정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스프링에 보면은 위에 이제 그 너트 있죠? 예. 자, 너트를 보면은 이렇게 조여서 스프링이 장력을 조절하는데 이게 조정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출 압력을 보면서 이거를 조이거나 하는 것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안전 밸브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죠. 거기서 보면은 그 압력이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안전 밸브 말고 보면은 안전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릴리프 밸브 있죠.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조정하려고 하면은 자, 조정할 때 보면은 분출하는 압력을 보면서 서서히 이거를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딱 스프링 딱 조정하면 딱 맞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할 때는 보면은 압력에서 분출하는 걸 보면서 하나씩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열기용 안전 밸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밸브 보통 이제 보일러 본체 상부에다가도 이제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과열기가 있을 경우에는 과열기에도 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열기를 통해서 과열기는 한마디로 이제 건포화 증기를 과열증기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증기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보일러 본체에 안전 밸브보다 자, 본체에 안전 밸브가 있고 또 과열기에도 또 안전 밸브가 있죠. 자, 본체 안전 밸브보다 먼저 자, 과열기용 안전 밸브가 더 먼저 분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본체 안전 밸브가 먼저 분출할 경우에는 자, 이때 이제 과열기 쪽은 안 열린 상태로 있을 때 자, 과열기에 증기 흐름을 방해해서 과열기가 자, 손상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출한다면은 자, 과열기가 있을 경우에는 과열기가 먼저 분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보일러 본체에 있는 안전 밸브가 분출하도록 조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면은 자, 과열기 쪽에 있는 안전 밸브가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열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열기의 안전 밸브를 출구측 관 모음 헤더 쪽에 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열기 이제 설치 위치입니다. 그래서 관 모음 헤더라고 보면은 자, 과열기는 보면 한마디로 자, 여러분 보일러 발생된 증기 이거를 과열 증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으로 이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보면은 이렇게 통과하면서 한쪽으로 모이는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다가 출구 쪽에 이제 헤더 부분에 설치하는 게 좋죠. 헤더라는 게 보면은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령 보면 여러분들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상부 헤더가 있고 하부 헤더가 있었죠. 그러면은 수간 보일러는 수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간을 한 대 묶어주는 게 보면은 상부 헤더와 하부 헤더였었죠. 그리고 이런 뭐 증기 헤더라고 하면은 자 이런 증기 보면 분배되는 관들 있죠. 이거를 하나로 또 묶어주는 게 보면은 헤더였었죠. 네. 그래서 뭐 분배나 이런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헤더라는 게 들어가면은 여러 관이나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것을 하나의 헤더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에 조정 및 시험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쉬는 시간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되면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문제로 나올 때 외부평가에서 저는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